미러월드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냥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지 가상에 있는지 하나도 구분이 안 되는 게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쪽은 나중에 어디가 가장 핫하냐면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메타버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난리인데 정확히 메타버스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지금 들어와 있나 아니면 아직 안 들어왔나,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이게 뭐 아주 새로운 단어는 아니에요. 원래 있던 단어고 90년대 이제 소설에서 처음 나왔던 내용인데요. 메타라는 말은 초월이라는 뜻이고요.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온 의미인데, 처음에는 그냥 3D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영역이 확장되는 그림이고요. 그러면 예전에 있던 온라인 상에 있던 가상세계하고 뭐가 다르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여기서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그 경제활동의 과실이 예전에는 IP가 플랫폼에서한테 기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생산되는 어떤 IP들이 사용자, 플레이어한테 기속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IP가 기속된다는 게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이런 게임들하고 메타버스가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IP 설명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의 아바타가 그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이 계신 거예요. 자기는 패션 디자이너인데 해봐야 이제 뭐 한 달에 월급 얼마 못 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이제 퇴근하고 그냥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놀다가 아바타용 이런 이제 디자인들을 해서 그 디지털 콘텐츠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자기 월급보다 많아져서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실제 디자인보다는 그냥 아바타용 디자인 쪽에 집중해서 큰 돈을 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아바타들을 다 배우로 캐스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숏폼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게 조회수가 뭐 요즘에 10만씩 나오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거기 더 집중해서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그 플랫폼에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생산되는 무형의 콘텐츠들이 I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타버스도 이게 나눌 수 있는 종류, 분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분류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좀 판단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증강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가상세계가 있고, 그리고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미러월드.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증강현실은 그냥 이제 현실 공간에서 2D 또는 3D로 표현되던 이런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전에 그 게임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포켓몬고. 실제 이 카메라를 비추면 거기에 그래픽이 겹쳐져서 증강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보면 되고, 가상세계는 우리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보면 이렇게 VR 딱 끼고 하면, 그죠? 옷 입고 하면 이제 거기 가상세계에서 내가 상호작용하던 것들이 그대로 나 신체에 진짜 와닿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그냥 이제 어떤 현실 세계에 있던 것들 아날로그를 비트의 세계, 디지털로 다 전환한 게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들을 이제 서버에 저장해서 타인하고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는 기존의 사물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발에도 센서가 달려있고 옷에도 센서가 달려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어떤 서버로 저장돼서 그게 빅데이터가 가공돼서 어떤 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되고요. 미러월드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산업용이나 뭐 어떤 제조 현장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현실 세계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지 가상에 있는지 차별이 하나도 구분이 안 되는 게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뭐 어떤 물리 조건, 중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존에는 자동차 충돌 테스트를 직접 비싼 차들을 다 충돌을 시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디지털 트윈에서는 이것들을 직접 충돌을 하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에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쪽은 나중에 어디가 가장 핫하냐면 유지보수 시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공기, 지금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 비행기 수리하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로키드 마틴에서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몇 주 있다가 수리해서 또 가고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미국 본사에서 VR 딱 끼고 디지털 트윈으로 딱 접속해서 모듈을 부품을 갈아 끼고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지 보수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화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디지털 트윈 쪽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어떻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뭔가 캐릭터, 아바타 이런 느낌만 생각했는데 이게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100% 똑같이 구현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를 설계하는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에 디자인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디자이너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 큰 장소를 빌려야 되고 이 사람들 다 숙박도 해결해 줘야 되고 뭐 항공편도 다 해결해 줘야 되고 엄청나게 비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트윈에 접속해서 아 여기는 좀 디자인이 뭐 어떻게 해 여기 좀 이런 것들이 토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AR, VR 이런 시장들은 어떤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제가 CPND라고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이 바뀌는데 질문하신 부분은 디바이스 쪽을 누가 준비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메타가 오큘러스 2라고 해서 누적으로 1000만 대가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애플이 VR을 내놓습니다. 애플 VR도 한 1000만 대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 스마트폰이 나온 첫 원년 같은 해가 되지 않을까 VR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내후년 23년 24년부터는 우리 안경같이 딱 생긴 AR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드래곤볼 영화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지터가 스카우터 차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전투력 딱 측정하잖아요. 그게 AR입니다. 그게 A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글라스가 뭐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이제 정말 안경처럼 생긴 거예요. 카메라도 안 보이고 이거는 이제 뭐 제도나 뭐 법규나 이런 쪽은 좀 뭐 같이 이렇게 뭐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결국 기술은 거기까지 왔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